시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흐름도 FOMC 회의의 예상치 부분은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라는 기준으로 가고 있죠. 그 시기는 뭐 어차피 내년이 될 거고요. 지난 그 2013년도 5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긴축을 단행할 때 그때는 이제 긴축 그리고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합성어로 새로 버냉키 의장이 만드신 거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주변에서 이제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할 때는 무시를 해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말도 안 되게 테이퍼링 단행하면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아요. 왜?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보라 그러죠. 왜? 그럼 대부분이 그거예요. 성장주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고 가치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금리일 때, 그러니까 제로금리, 저금리 이럴 때에 위험자산에서의 수익을 표출하려고 하는데 금리 자체가 인상이 되면 이제 안전자산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실질 시장금리가 올라서면은 미국으로의 자금 회귀가 일어나고 그럼 신흥국들이 자금 위기에 빠질 수 있고 말 같지도 않은 교과서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실제 기준금리는 올려도 2년 이후 정도로 보고 있고 또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긴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뿌려주고 있는 양적 완화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 지원책 부분을 한 달에 뭐 1,300억 불 정도를 만약 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조금 줄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제 2014년부터 자금 지원을 좀 줄여 나간 거였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도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동향 자체도 말 그대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 얘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테슬라 또 2차 전지, 또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장난 아니게 움직이잖아요. 그들이 못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쪽을 성장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IT는요.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실질적인 대세상증장에서의 가치주죠. 대세상증장에서는요. PBR이 낮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PER이 높은 PER이 죄송합니다. PER이 낮아질 수 있는 실적 개선폭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쪽을 놓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IT 쪽에 그러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 쪽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흐름, 다우지수의 이 월봉의 흐름 다 놓고 보세요. 2016년 실질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 그 시점 대비해서 121.99% 올라 있어요. 121.99%. S&P 500 지수는요. 2016년 바닥 대비 134. 나스닥은요. 놀라지 마세요. 자, 235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다우하고 2배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시장을 견인한 거예요. 이들이. S&P 500 지수에 기술주가 다 포함되어 있죠. 또 다우 지수에도 뭐 애플 들어가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지난해부터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얼마 162. 나스닥은요. 코로나19 이후에 112, 112, 그 다음에 코로나19 저점 찍고 93. 다우지수는요. 저점 찍고 88, 93, 116, 162. 코로나 찍고 나서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주에 대한 조종을 운운한 것이 언제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주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지난해 기억 안 나세요? 8, 9, 10월 달에 우리나라 주력주 윤정두가 다 주력입니다 하고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 딱 꼽아놨던 게 IT, 자동차, LG화학 이 세 종목, 세 업종군에 대해서
삼성전자 상속세 들내려고 주가 밀어내린다.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얼마를 들내더라.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주가 조작합니까? 삼성전자가 상속세 들내려고 100원 등락폭에 지수가 대략 0.85포인트 움직인다. 이런 걸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회계사분들이 대충 이번에 상속세 얼마 내겠는데 주가가 이 정도 움직이면 이렇게 상속세가 바뀌겠는데 그걸 계산한 걸 신문기사 가십거리로 나온 걸 쥐들이 무슨 뭐 계산이나 할 줄 알아. 그걸 갖고 나와서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요 몇백억의 세금을 들내고요. 그 세금 들내려고 주가를 조작해? 아유 진짜. 그리고 그때가 주가가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주가를 박살을 내놓지 왜? 두 번째, SK하이닉스 8만 원 이탈될 때예요. 왜 깨지니 그랬더니 인텔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게 그게 악재인 것처럼. 왜? 주가가 눌려 있으니까. 유자락이잖아요, 유자락. 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때니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IT하고 친하다는 거,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이 IT라는 거,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 빌 게이츠가 아주 오른팔이었다는 거, 그런 거 다 까먹었나? 산업이 바뀌다 보니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은 방산업체, 또 전통 에너지 업체, 또 전통 의약품 이런 쪽에 강세가 뛰면서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에 올라오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그 흐름이 산업이 바뀌면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그리고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뭐 쭉쭉쭉쭉쭉 1조 달러 넘겨 2조 달러를 향해서 막 그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치 자금의 후원을 다 떠나서 아주 그냥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조금 앞선다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승기 잡으면 부자 증세를 하니까 대기업들 다 죽었다고 세제 혜택 안 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서 이때 눌린 게 IT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삼성 또 SK 하이닉스 아니 하이닉스가 8만 원이 이탈돼요. 왜 이탈되니? 눌려있으니까 이탈됐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게 악재인 것처럼 아니 증자를 해서 뭐를 했어. 어디 쓰레기 종목 애들처럼 우리 사업 다각하게 돈 좀 주세요 해놓고 횡령을 해. 그거 아니잖아요. 2017년, 2018년 하이닉스 순이익만 얼마? 하이닉스 순이익만 26조. 인텔의 랜드 사업분 인수하겠다는 게 10조. 거기에 회사채 발행 성공. 주주들에게 10원짜리 돈 내라는 거 없어. 그리고 그거 인수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 다각화,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얼마나 땡큐해? 그게 8만 원 이탈됐는데 그거를 악재인 양. 삼성전자 6만 원 이탈됐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 62,600원인가요? 거기서 얼마나 밀렸다고 그거를 상속세 들으려고 아이고. 결국은 삼성전자 9만 원대 중반. 하이닉스 결국은 15만 원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눌려있는 거. 또 추가적으로 뭐 있어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져. 왜?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 가만히 있어도 어부지리로 실적 개선이 나와. 거기에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 수소, 전기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가시적으로 팍팍팍 증가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그렇게 돼서 2016, 17, 18 계속 노출돼 있던 대손 충당금을 한 방에 일단 털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데 그걸 악재했냐. 시간 내에서 30분 남기고 나온 공시 때문에 주가가 4% 밀렸는데 현대차가 그걸 악재했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윤정도는 만약에 현대차의 주가가 개발하기 위해 3% 이상 더 밀리면 순조를 합니다만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윤정도 오기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봅시다. 결론은요. 개파랑 6% 나오고 그게 저점이고 그날 마이너스 500원 하락으로 끝났어. 보합으로 끝났다고 보합으로.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차, 기아차 주가 눌러서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 유리하려고 현대 글로비스 주가 땡기려고 일부러 대손 충당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걸 방송이랍시고 나와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얘기해. 건방지게. 현대차 그때 16만 원 이탈될 때예요. 그게 얼마가요? 1월 8일 날 20만 원대 후반을 찍어버리죠. 현대 모비스 1월 8일 날 시가총액 10위가 장중 상한가 들어가 버리죠. LG화가 어떻게 해요? 물적 분할이 악재야? 만도가 물적 분할하는 게 악재야? 아이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단행이 되고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진행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얼마까지 내려와요? 진행된다는 얘기 나오고 60만 원 초반 수준까지 왔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요? 리콜 사태. 리콜 사태가 자동차 리콜 사태지 왜 LG화학하고 뭔 상관이야? 사실 일부의 영향이 있을 뿐이지. 근데 LG화학의 실적은 전부 화학에서 나오지 연 단위로 지난해에도 2차 전지는 적자였어요.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해서 IPO 하반기에 단행하고 그게 히트가 되는 내용인데 그걸 악재 인형, 물적 분할이 악재 인형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결국은 LG화학 60만 원 깨졌다. 결국 어떻게 돼요? 105만 원 찍죠. 우리의 주력주가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에 만도가 물적 분할하는데 그게 악재인 것처럼. 아니 HMM이 12 전환사채 행사하는 그게 악재예요? 악재 아니라고 그랬잖아. 물론 충격이 안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갖고 있다가 6% 마이너스 나오면은 거기서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할지. 추가 5% 조정 받으면은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가져갑니다. 어제 추가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 편입을 하는데 오늘 안타깝게 고점에서 잡혔어요. 뭐 상관없어요. 아니 뭐 올라갈 때 20%씩 올라가는 종목 1월에 만원, 2월에 2만원, 3월에 3만원, 4월에 4만원, 5월에 5만원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그 수익을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3번 하고 고점에서 팔아 저점에서 사, 고점에서 팔아 저점에서 사, 고점에서 팔아 저점에서 사. 이걸 3번을 하고 누적 수익이 얼마냐고. 비중을 뭐 조금 들였어? 수익 종목 딱 하나뿐이 없었지 그 당시 기준에요. 주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력에서 순실이야.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IT에 대해서 왜 자신감을 못 가져요? 자동차에 대해서 왜 자신감을 못 가져요? 다른 거 다 가는데 어떤 업종에 가서 중간에 한번 반짝했다가 철강주 물론 좋지. 철강주 잡아서 고점에 41만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싸고 그럼 제일 좋죠. 근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일단 포스코도 제자리로 와 있단 말이에요. 41만 원 찍고 이제는 실질 주도력을 가져갈 게 이제 7월달 실적철 또 실적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은 IT, 자동차, LG화학, IPO까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KB금융의 이제 실질적인 실적 개선 뭐 추가 개선도 아니지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제외시키고 이제 슬슬 피곤함을 가지고 가는 종목군들 업종군들 실적은 별론데 그냥 뭐 분위기 타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그냥 뭐 단기 스윙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고 또 정상적인 흐름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자, 내일 당장 오늘 가비아 같은 종목 내일 당장 오늘 한전산업 같은 종목 내일 당장 제2의 HMM, 제2의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편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33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333 얼른 333 얼른요. 빨리. 그런 사이에 제가 종목 좀 검색해 놓고 있을 테니까 333 얼른. 실질적으로 가비아 같은 종목군들은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상한가 가서 2,500원 넘긴 종목은 윤 정도는 안 보지.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일단은 설정을 해놓습니다. 장상상 얼른 빨리 시간 없다니까. 한전산업 이번에 폭풍 랠리 나와서 이제 시가총액 2,000원 넘기고 3,000원 넘기고 이런 종목을 솔직히 어떻게 보냐고.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장상상 이현제약 같은 경우 시가총액 1,000억 1조도 안 되는데 거품이지. 지금 PER이 상상을 초월하지. 이거 400만 주의 기준도 잡아드렸습니다만 1,000만 주의 기준을 보시는 게 옳아요. 사실 400만 주 무슨 1,000만 주 터지고 변동이 커져야지. 그리고 HMM 두산중공업의 기준은 일단은 안 돼요. 투자 경고라. HMM 지금 뭐 오늘 기준에 시장 거래 대금이 줄었으니까 일단은 1,000만 주로 공격적으로 줄여놓습니다. 그만큼 수급 범위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비아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좀 다소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현제약은 저길로 잡읍시다. 오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의 종목군들 설정을 해서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와서 뭐 장중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연출되는 그런 종목을 굳이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의 흐름보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기준을 가지고 변동성 나오는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죠. 자, 지금 나스닥 쪽에 이제 강세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엊그저께,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나서 이제 DBI텍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DBI텍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들어오면서 누적 수급이 크게 개선이 돼 있단 말이죠.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최소 이제 400만 주씩 터져야 되는데, 글쎄요, 그럼 개장추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HMM, 또 오늘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준 종목군들에 대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기준에서는 여전히 좀 밋밋한 흐름이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잡기가 애매하고, 현대글로비스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100만 주의 기준이요. 오늘 터진 거래가 한 템포 더 수반돼야, 그렇다면은 추세적인 강화로 놓고 볼 수 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상 해주셨는데, 내일 기준에 이제 17일 기준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을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상상상 한 번 더 갑시다. 아직 못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거기에 아유 좋아 좀 눌러주셔야지. 엄지척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거 1부 타임에 다 눌러주신 좋아잖아요. 빨리 지금 133분 계시니까 새롭게 신기하게 134분 이상으로 나오게. 싫어요 하고 이거 또 손가락 위투로 하신 분 누구요? 그냥 눈에 띄기만 해봐 혼내줄게요. 그냥 아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상상상도 눌러주시고, 능동적으로 좀 진행해주시고, 목이 또 갔어 또. 힘들어. 자, 내일 들여다볼 종목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다만 요 기준의 흐름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바꿀 수 있다. 가비아, 한전산업, 이현제약 이런 종목을 넣어드리는 자체가 좀 솔직히 표현해서 좀 창피스럽습니다. 윤정도 입장에서는 이걸 한다고 뭐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라 윤정도가 뭐 대형주 위주로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해놓고 거래대금이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을 올려드리니까 그게 이제 좀 동네 망신스럽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오고 수익이 날 수 있다면 개별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단 교육해드리는 대로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어제도 야간에 거래량 교육을 제대로 해드렸어요. 어제 야간에. 그죠? 어제 야간에.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이 캔들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캔들 교육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넣어놓을 거예요. 아이 주식 문내인 선생님 좋습니다. 엄지차. 아이 좋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에 우리는 HMM의 1000만 주의 기준이면 거래대금 얼마? 5천억을 넘길 겁니다. 1000만 주면. 변동성이 10%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00만 주면은 최소 7% 정도 시초가 대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1000만 주를 계속 못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계속 거래가 추가적으로 실려야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글로비스도 오래간만에 이러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80만 주에 달하는
뭐 어떤 내용에서든 상관없어요. 공시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서니까 왜 오르니? 너희들 왜 샀니? 하고 물어보는 수준의 기준이 되죠. 요 거래량 부분이 앞진 그 흐름, 작년에 우리가 추세 매매를 잡아놨던 그 흐름에 상당 부분 또 오버슈팅 나오기 전 그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그때는 사실상 거래대금을 1,000억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요때 정확히 잡아드린 겁니다. 어떤 때 있냐면은 저기 꼬리 달리고 내리고 온 날. 저기 뭐냐면은요, 우리는 안 갖고 있었는데 요날 갭상승 2%대에서 강세를 7%를 떴어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64.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1.64. 이건 말이 안 되죠. 인위적으로 특정한 쪽에서 두들겨펴서 밀린 거라면 그럼 결론적으로 갭상승 나오고 저 부분을 감싸는 흐름이 연출된다면,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온다는 거래가 터진다면, 그러면 저거는 뭐 세게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 다음날 뭐 장대양봉으로 대신에 거래 대금이 터진다. 갭상승 이후에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거래가 터져야 돼. 그게 11%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앞전에 거래량의 70%를 기준 잡았는데 그 이상 올라갔죠. 작년 10월 13일. 작년 10월 13일 기준에 실질적으로 현대글로비스를 개장 전 공략 종목으로 형성을 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10월 13일에 기준 거래량 현대글로비스 60만 주. 소름 안 돋아요? 뻥이 아니잖아. 정확하게 날짜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오버슈팅 나온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의 대손 충당금 잡힌 거. 그게 언제 10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고 10월 20일 날 개파락이 나오는데 현대글로비스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7%로 그 윤정도가 수익 냈게 못 냈게 냈지요. 왜? 윤정도는 귀신이라니까. 아니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수는 있어도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윤정도가 이거 20일 날 라이브 방송 일찍 들어갔고 라이브 방송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늦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도 문자가 나갔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근거 데이터를 다 남겨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좀 밋밋했고 오히려 손실도 났었고 근데 마이너스 2%에 들어가서 급등 27%까지. 근데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그 당시에 현대차를 갖고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가져온 거죠. 요 당시에 요게 문자 매매 사인인가요? 20일. 거짓말을 안 해요, 윤정도는. 보세요. 현대글로비스 17만 8천 원에 편입. 현대글로비스 20일 9시 07분에 현대차, 기아차 폭락. 현대차가 마이너스 6% 시작. 현대글로비스는요, 마이너스 2% 시작. 17만 8천 원 편입. 21만 5천 원 이달 전량차익 실현. 얼마요? 하루에. 거의 뭐 20% 가까이. 15% 이상. 날짜도 아니죠, 목차는 날짜도. 날짜를 알아야 대처를 하는 거지. 응? 준서맘 선생님처럼 소름이지, 소름. 대박 소름, 대박 소름. 결론적으로 이 추세 매매의 기준과 그리고 이 전략의 기준과 그리고 이 흐름을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받아서 HMM으로 넘어오신 거였고 그 수익을 계속 가지고 왔었는데 결론은 지금 보니 거래대금이 어때요? 거래대금이 그 당시에 터졌던 거래대금 이후에 멈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캔들이 어때요?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오래간만에 캔들이 커졌죠. 커진 캔들이 추세로 강화되려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터져야 된다. 얼마? 100만 주라네. 주봉상으로 얼마? 400만 주의 기준이 터져줘야 된다네. 주봉상으로. 400만 주. 줄 거놨잖아요. 낮에 장중에. 그래야 저 고점을 넘기고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그래서 23만 원의 목표를 설정을 잡아드린 거다.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종목은요. HMM 좀 더 길게 한다고 치고. 그리고 오늘 진짜 일찍 끝낼 거야. 난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겠어.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이연제약. 방송에서 해드렸어요. 50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오늘의 기준에
변동성 5MA, 20MA 딱 부딪힌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돼. 더 터져야 돼. 그렇게 해서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10%의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오늘 거래량 495만 주 그리고 명목 거래량에서 500만 주가 터지면 일단 최소 70에서 7%에서 10% 정도 7에서 10% 정도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범위가 한전산업입니다. 오늘 3,6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도 변동이 나오려면 오늘 거래량이 80% 그러면 대략 2,900만 주인데 이것도 명목 거래량으로 3,000만 주. 3,000만 주. 그렇게 해야만 거래대금이 3,000억을 넘기면서 지금의 고점을 넘깁니다.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이 아닌 이런 상태의 기준이야. 상승 장악형이 떴어. 근데 거래량이 밋밋해. 그러면 거래량이 최소 얼마? 얘의 70% 정도. 얘 70%면은 또 곱해주면 되잖아요. 3,800만 주 곱하기 70%는 73, 37에 21, 78에 56. 그러면 얘도 거의 뭐 3,000만 주 정도. DTL에 가려면 2,700만 주, 800만 주 만들더라도. 혹은 지금 그 2천억만 넘겨도 시장 관심이 20위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큰 변동성을 원하는 거 아니니까 20%씩 고점이 29%씩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 굉장히 공격적이신 기준이라면 현재 주가의 기준에서 얼마? 2천억을 넘기는 흐름을 설정해도 돼요. 아까 같은 이런 케이스. 오늘은 이제 다시 거래 터졌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케이스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걸친 이후에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전산업 3천만 주. 가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건 뭐 오늘 가비아는 아예 뺄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아니지. 왜냐면 거래량 20배 터져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전일 대비해서 20배 넘겨서 3만 원짜리 거래량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아이고 방송에서 확인 안 하고 가비아 얘기하면 참 윤정도 나쁜 윤정도네. 안 돼요. 가비안 빼겠습니다. 벌써 올려줘 버렸는데 내일 아침에 가비안 안 올라갈 거예요. 뺍니다. 이현장 한전도 뺄 수도 있어요. 대형주 위주에서 충분히 변동이 나올 수 있는 또 개장초의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내일 8시 50분 전후에 올라갈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HMM은요. 이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거래량이 계속 축소화돼 버려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얘의 생명도 끝납니다. 지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4월 초순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의 주가 올라와 있으니까 4월보다는 높죠. 근데 거래량 부분이 뚝 떨어져 있다. 거래대금은 그나마 이제 주가가 급격히 밀린 게 아니니까 거래대금은 일정 범위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최소 1,000만 주에 1,500만 주가 실려줘야 본격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내일 아침 9시까지 오픈을 해드릴게요. 6+6을 550만 원 상당의 VOD 홈페이지에 오시면 볼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인지 여기 보시면 교육 VOD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VOD가 판매되고 있어요. 또 USB도 드립니다. VOD 5세트면 550만 원에 USB 99만 원짜리 14시간짜리 강의. 그렇게 다 들으실 수 있게끔 수익을 내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면서 수익 낸다? 뭐 공부하면서 수익 내는 건 상관없이. 근데 공부하고 난 다음 수익 낸다? 그 불가능해요. 다른데 아무리 가 계셔봐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윤정도 검색해서 직장교육 VOD 이거는 2020년 8월 달에 설정해드린 9시간짜리 교육 옆에 있는 44만 원짜리는 2018년도에 녹화해드린 4시간짜리 그리고 99만 원짜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14시간 기초교육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0만 원짜리 5개 세트 그 다음에 99만 원짜리 USB까지
기준들의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하시냐면요. 홈페이지 오세요. 윤정두.com, 주식투시경.com, 영문으로는 jdipt.co.kr. 그렇게 해서 요 맨 첫 번째 화면에 오시면 회원가입 1개월 누르시고요. 홈페이지 오셔서 이 내용 보시다가 아무데나 클릭을 하세요. 결제창으로 넘어가죠. 그럼 요거 할인 뭐 받으시는 거 하시고 연락 주셔서 자료 주세요. 유료 자료 주세요. 그럼 유료 자료 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그 기준에서의 이벤트 뭐 이런 내용을 뭐 라이브 방송 내일부터 같이 들으셔서 제2의 HMM 두산중공업 다 잡아내셔야 되니까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좀 할 걸, HMM을 나는 왜 못했지, 연초부터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 16일까지의 수급 범위의 흐름을 다시금 설정을 해서 놓고 봅니다. 16일까지 언제부터 2021 02월 15일부터 누적순 매수의 기준은 1,504만 주까지 미끄러졌던 부분이 1,500 얼마? 7만 주. 1,570만 주. 1,570만 주가 매집이 됐다? 그러면 나눠줘야 되겠죠. 1,570만 주 나누기 3억 4,500만 주. 해주면 4.55%. 4.55%의 기준, 매집, 거래량, 작지 않죠. 상당히 큰 겁니다. 거의 뭐 5%에 육박하는. 그러면 거의 이 매수의 범위가 지금 주식수가 3억 4,500만 주니까 15조잖아요. 10%면 얼마예요? 1조 5천억. 5%는요. 1조 5천원에서 5%면 7,500억이지. 7,500억이 매집이 돼 있는데 주식수 기준에 1,500만 주, 1,600만 주 기준에 3만 원대 이상에서 다 평균 단가로만 따지면 그러면 5천억, 6천억. 이런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HMM도 올려드릴 거니까. HMM. 외국인이 이렇게 매집을 했구나. 4.5%.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HMM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을 잡으면 지금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게 잡힌 건 아니다. 4.5 거기에 패시브 자금 또 들어와서 인덱스 MSCI 지수 인덱스 상품으로 들어온 물량까지 유통 물량이 없어요. 이 가격대에서 상당폭 많이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전략 부분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시장 이슈가 뭐가 있는지 어떤 기준을 잡고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12행사 신규 선박 수주 관련해서 발주죠. 신규 선박 발주 관련해서도 호재인식이 잡혀요. 호재인식이. 그리고 12행사나 매각 관련 이슈가 있고 그것도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혼조세 속에서 불확실성 해소인 거지 시세를 잡아 당겨줄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규 선박 발주가 정부의 이제 자금 지원책 그래서 세계 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메인으로 12행사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되는 부분 그런 내용. 그리고 특정 업체 그 지분을 매각한다, 블록딜을 친다. 그거는 제가 볼 땐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특혜 시비가 있죠. 뭐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면 안 하죠.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공식 입찰을 받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소재라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은 주가의 일정 범위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버거운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평가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좀 확인을 하시고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HMM의 전략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올려드릴게요. 그죠? 올려드려야 돼. HMM 한번 갑시다. HMM, HMM. 얼른. 빨리. 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막, 이거 조금 더 지나면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 오늘따라 또 굉장히 지금 다소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여전히 긴장하고 있긴 있는데, 어휴, 뭐, 얼른. HMM의 전략 자료 잡아주세요. HMM. 현대글로비스처럼 저런 모양새로 막 폭등이 나오는 그 흐름을 HMM에서도 잡아주세요. HMM. 이렇게 하시고 채팅창에 HMM. 능동적으로 HMM. 그렇게 해서 내일 전략은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결론적으로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유 유지 관점.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되게 되면요. 가급적이면 무료 방에도 오픈을 해드릴게요. 이왕이면 기분 좋은 오버슈팅에서의 정리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걸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상생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 내시고 13번째 방은 참여도가 갑자기 줄었어요. 상상상까지 했는데 왜 흠흠흠을 안 해? 흠흠흠 가자 가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을 빨리빨리 넘기면서 마지막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맞아요. 자, 물 좀 먹게. 너무 소극적이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좀 적극성을 띠고 막 해야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으시고 행복하시고 그렇죠. HMM, 아이 좋아요. 14개 방에서 긍정적인 그런 기준이 와야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결제도 12시에 끝내고 12시쯤 끝낼 거예요. 10분 남았어 이제. 아우 힘들어. 오늘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1시 정도까지 지금 외부에 사실 미팅이 있어요. 내부에서 미팅이 있어요. 내부에서. 그래서 일단 1시까지는 열어둘 테니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 잡아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 알람 신청을 빨리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하셔서 수익 기준 좀 잡아내시고 아시겠죠? 자, 봅니다. 남들은 이렇게 이제 활용을 잘 하셔서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 어차피 이제 전체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진행해 드렸잖아요. 박승재 TV에서. 동일한 내용 뭐 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도 뭐 간단하게만 복귀를 해드리면, 두산중공업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6월 2일입니다. 원칙을 지키셔야죠. 그죠? 일사천리님 아주 잘하신 거예요. 20% 이상의 급등 이후에 꼴이 달렸다. 시가총액이 얼마야? 9조 이상 10조에 달하던 종목입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진짜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렸는지 다 잡아드리고 라이브 방송 올려드리고 아이 럭스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튕겨졌어요. 왜 튕겨졌지? 갑자기 인원이 쭉 빠져나서 캐치스탁 쪽에서 그래서 한두 분이 아니라 쭉 나가셨기 때문에 이거 인원이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튕겨지셨다고 튕겨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멀쩡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죠? 또 주르륵 들어오셨어. 다 제접어졌어.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로그인 튕겨졌지? 시스템의 문제인가 봐. 그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준을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다 해드렸잖아요. 안 해드리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 근데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전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카카오톡에 16분에 16분에 자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거 뭐 실질적으로 봐봐요. 13번째 방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6월 2일이란 말이에요. 6월 2일에 12시 기준. 그러면 누구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 10일 5월 12일 맞나? 6월 10일이잖아. 13번째 방에 왜 6월 죄송합니다. 6월 2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몇 시에요? 12시 9분이니까 그 이후에 쭉 올려드리겠지. 어쩔 수 없이 뭐 광고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렇게 뭐 교육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 두산중공업의 기준,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리고, 한미정상회담의 수혜 범위의 기준을 설정 범위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부터 해서 쭉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자료 내용 부분들, 그런 거 다 활용하시고 대처하셨다면은 HMM에서, 두산중공업에서 얼마나 편안한, 만족할 수준의 수익을 내셨겠네, 이거지. 6월 2일 기준에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기준. 아까 좀 쭉 올려드린다. 볼까, 다시. 짜자잔, 짜자자자자잔.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먼저 들어와 계시면 저런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리니까, 여기 있잖아요. 두산중공업. 23,100원 이렇게 써있잖아. 23,100원. 매직 계산기. 매직. 이렇게. 차트 다 올려드리고. 5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줄 다 거드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기준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략 부분들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녹화하는 사이에 미리 듣고 계시는 거고, 아니 차트를 하나 자르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범위를 유료 고객님들은 같이 들여다보면서 차트 자를 때 설명을 들으시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녹화를 해드리고 나면 한참 지나서 보시니까 주가 변동이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23,000원이 이미 깨질 때야.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이걸 23,000원에 팔라는 얘기야? 돌리면 팔려는 얘기야? 밑에서 팔려는 얘기야? 그걸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 고점도 놓쳐, 저점도 놓쳐. 그러니까 속만상에 결론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의 이 흐름 자세히 보세요. 신의 한 수죠. 24,350원 찍고 원래는 1.5% 3%에 50% 절반 또 전량 차익 실현 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매입 단가가 낮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노선은 5%로 잡으시는 게 옳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2분의 1 뭐 아닙니다. 명확히. 왜? 20% 이상 오른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준이 잡히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빨리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월 7일 날 이렇게 6월 7일 날 상가스 뭐 이렇게 먹었어요 해놓고 우리 이제 6월 7일 날 기준 여기 31,100원에 매도했어요. 유유 그러신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죠. 유유 한 이유가 두산중공업 일봉 보시면 6월 7일 날 꼬리 하나 없이 그냥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저게 32,000원이에요. 31,1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32,000원이야.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뭐라 그러세요? 이 부분의 흐름이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고점 31,600원에서 3만원까지 이탈되면 이건 전량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저점 편입하신 분들 전량,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1.5%, 2%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편입 단가 대비 10% 이상 변동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10분봉의 기준인데요. 6월 7일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1,600원에서 이게 얼마요? 29,300원까지 밀렸어요. 그럼 29,300원까지 밀린 건 얼마 밀린 거냐면 7%대 조정을 받은 겁니다. 7%대 조정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도 이게 3만 원의 기준이에요. 여기가 가격이 3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량이 없죠. 뚫어도 거래량 없고 뚫어도 거래량 없고. 결론은 정리. 그러고 나서 기준을 또 잡으면 돼요. 막판에 들어 올렸다고 따라붙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차익 실현을 7% 밀렸는데 안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밀렸다고 차익 실현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니야. 저기서라도 하면 다행인데 기준이 뭐야? 우리는 5%가 마지노선인데 여러분들은 그럼 기준이 그 이상이에요? 10%가 마지노선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원체 수익이 크게 나신 상황이라면. 근데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이 고점을 매번 나는 고점을 못 잡아요. 나는 편입의 기준을 잘 잡아내는데 고점의 수익을 못 잡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원칙을 명확히 지키고 윤정두 멘토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히 보다 이런 데서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저렇게 종가가 형성돼 있을 때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면은 그대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32,000원부터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오버나이트 했더라도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차익 실현했어야죠, 여기서. 그게 39,000원이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23,000원까지 빠지죠. 3일 만에. 32,000원이 23,000원이 되고요. 3일 만에. 왜 그런 우를 범하냐 이거예요. 그 이후에 흐름 보세요. 두중 29,500원 전부 여러분들하고는 달라요. 그게 유무료의 차이야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번 교육받아보고 혹은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야 옆집 갔더니 괜찮다는데 아니 왜 윤정도만 그래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 아니고 결론은 차익 실현을 했더니 그 다음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 편입할 때의 기준에 다소 더 위에서 사서 손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 결국은 최고점에서 거의 최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기준이 됐고 100% 수익입니다. 이런 행복한 소리가 나오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재차 편입합니까? 안 된다 그러고 대표님 그냥 보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다 6월 7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6월 8일 날 17,000원에 들어서 3만 원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그 인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편입한다고 말씀하실 때 6월 10일 날 안 됩니다. 우리 HMM도 5만 원 찍고 4만 9천 원까지 밀릴 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재편입 기준 얼마? 중간에 편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편입해도 되나요? 아니 명분이 있어야 편입하죠. 누적 수급이 확대된다든가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맨날 뉴스 나오는 것처럼 실적 좋아해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두산중공 많이 빠졌는데 진입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4천만 주 거래량 미달이고 낙폭과되고 투자 경고고 HM은요 5월 13일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5월 14일 안 됩니다. 5월 17일 안 됩니다. 5월 18일 이제 들어갑시다. 왜? 그동안 매도했던 JP모건 모건스탠리가 매수로 전환됐고 주력에서도 일부 매수가 들어갔고 편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도 여기서도 내일 당장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다만 여기서 명확히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거래대금 이거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얘가 양봉으로 나도 돌린다. 캔들이 커진다. 여기 학습 효과 있잖아. 여기 억지 부리는 거 안 돼요. 억지 부리시면 되겠어? 거래량이 없으니까 캔들 그게 안 나오잖아요. 주가가 조정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자락이 음봉의 흐름이야. 투자 경고까지 받아 있어. 에이, 조심해야죠. 그래서 오늘 또 올려드려요. 또 남는 것도 없어. 오히려 욕먹어. 아니 잘 가는데 왜 네가 못 간다 그래 자꾸. 왜 차익 실현하라는 거야? 차익 실현 했어야지. 그리고 내일 변동이 나오면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10분 봉입니다. 10분 봉. 오늘의 거래량이 없어. 15일날 기준에 예를 들면. 캔들 크게 안 나오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캔들이 터졌어. 근데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 그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넘겨야 돼요. 그게 안 터지면 못 넘긴다고. 5분 봉 딱 보면 150만 주 터져야 된단 말이야. 안 터지면요. 여기서 밋밋대고 횡보하고 못 가면 이런 모습이죠.
그 150만 주 터져야 됩니다 한 게 이미 기존에 다 터져 있던 거래대금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월봉을 감싸고 않을 수 있지만 주봉 기준에서부터 다시 거래가 수반돼야 되고요. 일봉의 기준에서도 다시 움직임을 줄 수 있지만 그 흐름을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거래대금을 형성해 줘야 된다. 두산중공업 최소범위 2천만 주 최소범위 그 이상 터져줘야 내일 변동이 나올 수 있다. HMM 부분도 이거 보세요. 5월 4일 날 또 4월 26일 23일 22일 3월 5일 정확히 이 주봉입니다만 여기가 하루에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된 날이에요. 그리고 양봉이면 상관없어. 그 다음날 갖고 오면 돼. 음봉이었기 때문에 음봉이 아니라 그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20% 오르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버슈팅 자락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눌린 거 얼마 27,000원대까지 내려오죠. 이게 얼마 35,700원 찍을 때야. 그럼 전량 차익 실현 제 편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4만원 넘길 때 아니다 4만원 넘길 때가 아니라 여기서 4만원일 때 왜? 한투에서 주력에서 매도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갭상승 살짝 나오고 음봉 여기서 제 편이 41,000원부터 제 편이 41,000원이 아니라 34,000원대부터 제 편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꼬리 달리는 건 뭐예요? 이거 5만원 넘길 때죠. 5만원 넘길 때 누구예요? JP모건 모건 스탠리의 매도 1,700만 주에서 400만 주 이상의 매도 전략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대상거는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릴 때 41,000원부터. 왜? 그들이 또 사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흐름들을 이제 매집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MSCI 지수 그리고 뭐 이런 수급 범위의 기준 때문에 매집의 기준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된 5% 수준의 인덱스 상품은 들어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거는 나오질 않아요. 주가가 오른다고 나오고 밀린다고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요즘에 나오는 건 뭐냐? 아시다시피 공매도. 그러고 나서 이 매집의 기준에 한 가지만 제대로 보실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손바뀜을 통해서 인덱스 쪽으로도 매집을 해놨고 액티브 쪽으로도 매집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오늘까지 해서 1,570만 주 4.5% 매집을 했잖아요. 매수평균 단가 34,000원 수준에 달하더라고요. 34,000원에 17,000원에 좀 51,000원이 이제 목표 주가가 된단 말이에요. 51,000원 수준. 여기서 잘 해석을 하는 거는 5월 27일 날이 패시브 자금 들어오거든요. 그때 손바뀜. 그러니까 5월 26일까지의 주도 창구는 누구였다? UBS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 3,600만 주, 4,100만 주의 거래량을 터뜨렸던 주도 창구.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HMM의 주가를 견인했던 한국투자증권 상품. 키움은 이제 뭐 개인 선호 창구고, 삼성은 매수매도 부분을 거의 비슷해서 순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고, 손바뀜의 흐름이라기보다는 LP 역할, 매수매도 LP 역할과 해치 물량의 역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력은 이제 누구예요? UBS 한투인데 5월 27일 날 UBS는 다 팔고 나갔어, 대부분. 그리고 이제 170만 주 정도가 장중 매매였는지 아니면 인덱스 상품으로 넘긴 건지 그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찔끔찔끔 물량 나왔지만 크게 버겁지 않았고요. SG, CS, 모건 스탠리 이런 쪽은 전부 저 물량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단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의 저 매도 5월 28일 이후에 그러니까 27일까지 손바뀜 이후에 28일 이후에 누적 저 매도는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또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력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매수한 쪽은 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준에 매수한 창구의 동향은 어제거나 안 나와야지 내일 아침에 나와요. 한투가 1위, CS가 2위.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시티, CLSA, 노무라 이런 쪽은 대부분 SG 이런 쪽은 뭘로? 인덱스 상품 편입 물량으로 추정합니다. UBS 물량도. UBS가 일부 나오더라도 그건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6월 15일 당일날 12 전환 행사한다 했을 때 주도 창고인 한투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 줄 알았더니 매수매도 합산하니까 27만 주가 끝. 300만 주 이상 갖고 있는 거에서 일부. 그 다음 메릴린치나 UBS나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공매도 성향이 일부 있는 거죠. 그들의 인덱스 물량이 아니 5만 천 원에 들어와서 지금 손절해? 아무 이유도 없이. 왜? 말도 안 되지.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꿰차고 있다 보니 오늘 UBS가 개장주에 들어오고 한투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흐름을 바탕으로 편입의 기준 오늘 80만 주의 매집의 기준 내일 추가적인 거래량이 무조건 수반돼야 돼요. 추가적인 흐름만 나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응?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 HMM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 상한가 종목 잡으셔야죠. HMM의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추세의 흐름 보셔야죠. 거기에 SM, 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군들도 얼마나 탄력적입니까? 화요일날 급등 이후에 수요일날 눌림목 정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종목 설정 잘 하시고 장중교육 잘 받으시고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 잘 들으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똑같은 종목이어도 또 이렇게까지 주력 종목 또 수익 종목을 오픈해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내 걸로 못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요? 윤정두하고의 신뢰도가 사실상 제한적이어서 그래. 신뢰도가. 윤정두하고 신뢰도가 명확해지면 윤정두가 수익률 대에 7,681% 6주 만에 그렇게 해서 와 세계 기록을 깼어?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홈페이지 열어놓을 텐데 홈페이지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지금 뭐 전화 받을지 모르겠어요.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같이 가져가십시오.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혼자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수익을 왜 못 가져가요? HMM, 두산중공업 이런 수익, SM,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보셨잖아.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준, 요거. 아까 보여드린 VOD 550만 원 상당의 45시간, 또 99만 원 상당의 USB 15시간, 100점 100승 매직 계산기 전부 나눠드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윤정수처럼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사에 검색될 수 있도록 책도 내시고 수익 내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수익률 대회 8개 타이틀도 만들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전부 갖고 계시면 어떻게 또 비중 조절 잘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의 범위와 매집의 범위와 또 펀드멘탈적인 흐름과 이런 내용을 다 아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들을 다 잡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자 내역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HMM 같은 경우에 동네 창피해. 오늘 같은 경우에 HMM을 좀 많이 고점에서 5만 5천 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4만 6천 원의 비중 유지하고 4만 5,700원의 비중 유지하고 계속 비중 유지. 신규 편입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15%까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어제 기준에서도 4만 4,500원의 편입의 기준을 새롭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 기준에 5월 13일 날 이렇게 문자 이런 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5월 13일 49,000원 이탈시 전량 재액 실현. 이게 5만 원 찍고 밀린 거예요. 5월 18일까지 문자 사인 없다가 5월 18일 날 42,200원. 이번 기준에서는. 원래 41,000원대부터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내일 기준에 상한가 한번 잡고 싶다. 한번 다시 갑시다. 어? 시간도 12시 12분 12.10인데 상상상 한번 더 갑시다. 어? 능동적으로 상상상 얼른 상상상 빨리. 자, 일단은 오늘은 약속드린 것처럼 12시 좀 넘었어요, 지금. 미국장도 뭐 나쁘잖아요.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스닥은 뭐 강보합이고. 지금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7시에 방송한 내용하고 그리고 어제 캔들 교육 해드린 SM의 내용하고 들여다보시면서 교육 마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 마무리 짓는 대신에 오늘 낮에 초저녁에 진행해드렸던 교육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유튜브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음악 마지막으로 한 곡 듣고 정리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끝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